자, 비용은 네 가지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내가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하려면 상품이면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제품이면 생산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이 첫 번째 매출 원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직원 급여부터 시작해서 임차료나 각종 세금과 공과나 뭐 이런 각종 비용들, 영업에 관련된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 두 번째로 자리를 차지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 아까 영업 외 수익으로 했었던 내용들과 반대되는 계정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낸다라고 했죠. 그 법인세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비용은 네 가지로 나누어요. 그럼 이제 매출 원가부터 살펴볼게요. 매출 원가는 일단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상품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이고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의 상품 재고액에 당기에 매입한 상품을 더해요. 그리고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다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표현이냐면 1월 1일쯤에 작년에 못 팔고 넘어온 재고 재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게 한 40만 원어치 있었다 치고, 그리고 1년 내내 동대문이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왔다고 쳐요. 그래서 단기에 상품을 사온 게 뭐 200만 원어치쯤 된다라고 할 때, 그럼 여기도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올해 내가 판 물건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그럼 여기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팔았다면, 나는 올해 물건을 240만 원어치 팔았어요. 하니까 얘를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못 팔고 한 30만 원어치의 물건이 남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올해 나는 물건을 얼마치 판 거예요? 그랬을 때 240만 원어치 팔 수 있었는데 30만 원어치 못 팔고 남겼다면 이 금액을 빼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21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어요 라는 공식이 완성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단기 1년 동안의 상품 매입액을 더한 후 못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을 올해 내가 판 물건의 원가이다 라고 해서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인데, 이 두 개 더한 금액, 기초 더하기 단기의 금액을 이 회사에서 팔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서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불러요. 제품 매출의 원가는 이것도 역시 작년에 팔다 넘어온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올해도 못 팔고 내년으로 넘기는 기말 제품 재고액 빼는 건 똑같은데, 얘는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제조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단기의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걸 더해요. 1년 동안 얼마치의 제품을 완성했나요? 라는 부분을 더해서 못 팔고 남은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제품 매출 원가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초 더하기 단기는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에는 얘를 빼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에서는 얘를 빼고 이렇게 해요. 요 공식도 한 5번쯤 써서 공식을 외워주시고, 이 단어는 입 밖으로 한 수십 번 내뱉으셔서 입에 딱 들러붙게 해주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거요. 나중에는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막 여러 개가 출몰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봤던 이 자리에 있었던 글자가 얘였나 쟤였나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얘를 빨리 입에 붙게 연습 좀 해주셔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시 올라가서 원가는 그러하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계정들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지금 판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판관비라는 부분은 본사 쪽 영업부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비용 중에 대부분도 공장에서도 발생해요. 공장에서 발생하면 제조원가라고 해서 나중에 여기 반영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비용에 급여, 임금하고 볼게요. 본사 쪽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라고 하고 공장 쪽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이라고 해요. 나중에 실무 입력할 때 공장 쪽 직원이다 그러면 504번이라는 임금이란 계정 써야 하고, 본사 쪽 비용이에요 그러면 800번대 비용을 쓰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름이 같아서 800번, 500번, 800번, 500번 시작 번호만 다르고 나중에 뒤에 두 자리들은 똑같아져요.
급여와 임금이 좀 다른 편이라서 이렇게 같이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를 말한다. 사무직과 공장이라고 써놓은 건 이 8로 시작하는 코드는 사무직, 5로 시작하는 코드 번호는 공장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직 뭐 이렇게. 자, 퇴직급여 나오네요.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될 텐데 우리 그럴 때를 대비해서 쌓아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도 있기도 하죠. 그 부채가 부족하면 이걸로 대체를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또 외부에다 이제는 퇴직연금이라는 걸 가입하는데 그때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확정기여형이라는 형태로 가입을 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하게 돼요. 우리 요거 자산 쪽에서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쓴다고 했죠. 두 개 비교해서 외워주셔야 해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회식했어요. 결혼 안 돼서 축의금 줬어요.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상대적으로 비용은 좀 더 쉽게 기억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임차료는 무엇인가를 빌리고 빌린 대가로 맡기는 비용을 임차료라고 해요. 주로 사무실을 빌리는 데도 쓰지만 출장 가는 직원을 위해서 차를 빌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빌리는 대가로 주는 돈은 임차료.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 비용.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하면 수수료를 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수수료 비용 받으면 수수료 수익. 자, 이번에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과 관계 있는 거래처에게 돈을 썼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이고요. 보험료는 뭐 보험료 냈을 때 세금과 공과에는 두 가지 계정이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취득세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금 두 가지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상공회의소 협회비, 소상공인 협회비 뭐 그런 뭐 업종마다 협회비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세금과 공과, 범칙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여비교통비는 출장 가서 쓰는 돈 다 또는 뭐 시내 출장이고 뭐 시외 출장이고 다 출장 가서 쓰는 것들. 자, 그 다음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수도와 난방비만 남기고 전기가 뿅 하고 나갔어요. 전력비로. 그래서 가스 수도료 순서가 바뀌고요. 가스 수도료 안에 난방비와 수도요금이 남아있고 전력비는 따로 나가 있어요. 공장 쪽은 이렇게 비용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광고 선전비는 뭐 말 그대로 신문에 신제품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신입사원 채용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광고비 냈을 때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또는 우체국 가서 내는 돈 이런 거 다 통신비. 차량 유지비 차에 들어간 거 차에 기름값 뭐 주차비, 뭐 차 때문에 들어간 거, 수리비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받느라고 누구 강사를 초빙했다거나 강의실을 빌렸다거나 그럴 때 비용이 나갔다. 도서인쇄비는 종이 관련된 거요. 신문, 책, 사진 그런 것들, 명함. 경상연구개발비는 개발비 할 때 같이 비교했죠. 신제품 개발에 따른 건데 자산 처리에 그런 개발비, 비용 처리에 경상연구개발비 그랬죠. 수선비는 유형자산, 기계장치나 건물 등등의 유형자산을 고칠 때 들어가는 게 수선비고 생각해보면 유형자산 안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도 있잖아요. 그럼 걔를 고쳤을 땐 수선비일까? 차량 유지비일까? 둘 다 맞고요. 어떨 땐 이거 처리해, 어떨 땐 이거 처리해.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처리하고 아무 말 없으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운반비는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할 때 운임이 들겠죠. 그때 그건 운반비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사올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지 않아요. 매입하는 그 사오는 당장 지금 사오는 물품에 포함시키거든요. 나중에 다시 자세할게요. 지금은 내다 팔 때 발생하는 것만 운반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은 유형자산 할 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빼고 감가상각 합니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감가상각비란 결산 시 해주는 수정 내용인데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나중에 분계를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까 지금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중고값으로 평가해 주는 거, 내 값을 내려주는 거,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손삼각비 요런 단어도 처음 보시죠? 대손이 났다라는 표현 오늘 알고 가주시면 좋은데, 대손이라는 건 결국 떼었다, 받을 돈 떼었어요 라는 거예요. 받을 돈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은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럼 두 가지 있었죠? 이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하시오 뭐 이런 거 할 때 떼었구나, 대손 처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대손이 났다, 떼었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소모품이 어렵지 않죠. 사무용품 같은 거 구입했을 때. 그 다음 외주가공비는 뭐냐면, 우리가 원재료를 대줄게, 네가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 경비나 또 인건비 같은 걸 다 감수해서 부분품으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줘. 그래서 내가 원자재를 제공할 테니 그걸 뚝딱뚝딱 가공해서 내게 반제품이나 부분품으로 돌려줘. 그리고 그 대가는 지불할게. 그때 지불하는 걸 가공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료비를 뺀 금액들, 재료는 내가 대주니까. 자, 그걸 외부에 맡긴다고 해서 외주 가공비라고 하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대손할 때 할 건데요. 대손 충당금 계정에 목표액보다 넘치게 있어서 되려 꺼낼 때, 그때는 사실은 얘는 수익이었어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에 돈을 채울 때는 비용 처리하고, 충당금이 오히려 넘칠 때는 수익인데, 이 수익이 영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여서 예전엔 영업 외에 수익이라는 곳에 있다가 판관비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수익이라 하면 이익의 플러스 요인인데 비용에 오면 어떻게 돼? 수익인데 빼게 되겠네? 그래서 판관비에 오긴 왔는데 판관비의 금액을 마이너스 시키는, 수익이니까 플러스 시켜야 되는 계정을 마이너스에 가져왔으니 마이너스에서 다시 마이너스 시키는 그런 계정으로 왔어요. 꽤 어렵죠? 요건 다시 손익계산서를 할 때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의 수익과 반대되는 것들.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기부금 내가 영업과 관계없이 주면 기부금, 내가 되려 받으면 자산 수증이익 있었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즉 화재나 수재, 지진 같은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났어요. 상품이 못 쓰게 생겼어요. 그러면 재해 손실인데 자연재해가 났을 때예요. 그 다음 주식이나 채권 사서 단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가 샀을 때 금액보다 싸게 팔게 되었어요. 처분 손실. 또 결산일을 지나가는데 내가 사왔을 때 금액보다 내려갔어요. 평가했더니 손실 났어요. 유형자산,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있고, 외환차손도 내가 빚을 갚으려 하거나 상대방이 빚을 내게 갚으려고 하는데 환율의 차이 때문에 덜 받게 됐지 뭐예요? 또는 더 주게 생겼지 뭐예요? 이렇게 손해가 났어요. 이거는 갚을 때 또는 회수할 때고, 이거는 결산일 보니까 채권 채무의 금액이 외화의 변동으로 인해 손해가 났네요 라는 거. 그 다음 이 부분은 영업의 수익 쪽엔 없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뭐냐면, 매출채권 중에 주로 받을어음인데 받을어음을 끝까지 못 가지고 있게 생겼어요. 급하게 자금을 융통시켜야 될 때가 생겼다. 그래서 어음을 거래은행에 쫓아가서 이게 좀만 더 기다리면 100만 원짜리인데요. 저한테 90만 원에 좀 사실래요? 그래, 알았어요 하고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랬을 때 그 어음을 원래 금액보다 낮게 받고 팔았으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다 파는 거라서 매각거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함은 아까 대손상각비가 있었는데 얘는 사실 매출 채권이 떼었을 때만 이걸 쓰고, 매출 채권 말고도 떼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도 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떼었을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쓸 수 없어요. 이건 영업 외로 발생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대손이 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걸 써야 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잡손실은 금액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금액에 손실이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했고,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세, 우리는 개인이면 소득세 내죠. 그래서 법인이 내는 비용은 법인세, 이렇게 요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수익과 비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어떻게 해주라, 요까지 3번 이상 써주시라. 그리고 구분도 하셔야 됩니다. 구분 계산할 때 얘들도 필요하거든요. 비용엔 뭐가 있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 판관비라는 비용,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에서 비용엔 어떤 것들이 있고 수익엔 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런 것들 해야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구분 계산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그걸 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요거 3번 이상 쓰실 때 공들여서 그렇게 잘 외우면서 써주세요. 그렇게 꼭 숙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